연말에 시작된 한파가 새해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 중반부터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해안은 또다시 폭설이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꽤 추웠습니다. 그런데 주 중반부터 더 추워진다는 예보인데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추위 대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나마 추위가 덜한 편인데도 오늘 아침 강원 철원의 기온이 영하 16도, 그리고 서울은 영하 8.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예년과 비교하면 2도에서 5도 정도 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약간 추운 정도의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요. 목요일에는 영하 15도, 금요일에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아서 네. 오늘 아침보다 더 추운 낮인데도 오늘 아침보다도 더 추운 혹한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해제가 되긴 했지만 이 내일 밤부터는 다시 한파특보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하 15도를 밑도는 이 강추위가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주 후반 그리고 이 주말쯤에는 이 한강이 공식적으로 결빙됐다는 소식도 전해 들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보대로라면 이 주 중반부터는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 대비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추웠는데 이렇게 일주일 넘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추운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추위가 언제 끝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는 것은 이 북극의 냉기가 한반도까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네. 북극 한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북극 한파는 역설적이게도 이 북극에 따뜻해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올해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북극의 빙하 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겨울철 한파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 바렌츠 카라 해역의 빙하가 많이 녹았는데 네. 이 빙하는 햇볕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빙하가 없다는 건 그만큼 햇볕을 반사시키는 양이 줄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바다에서 열이 더 흡수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북극 지역에 열이 축적이 되면 이 북극 상공의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북극 상공을 맴도는 제트 기류가 느슨하게 풀리는 겁니다. 남북으로 출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비유를 하자면 냉장고 안에 갇혀있던 이 냉기가 문이 네. 열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쏟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북극 한파가 시작이 되면 또 특징적인 게 기압계가 그대로 정체한다는 겁니다. 이 기압계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대륙에서 강한 냉기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밀려오게 되는데요.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 이 북극 냉기가 한반도 쪽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2차로 한기가 남하를 하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패인 골짜기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형국인데요. 네. 이번 추위는 적어도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 다음 주 중반쯤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극 제트 기류가 한반도 상공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냉기가 밀려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위가 1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위와 함께 눈도 걱정인데요. 지난주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 폭설이 예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한파와 함께 눈 소식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이 퇴근길 무렵 서울과 경기 지역에 눈이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밤에서 아침 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원 영서 같은 일부 내륙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눈 자체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내리는 시간대가 이 밤에서 새벽
새벽 시간대이고 또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서 내일 출근길에는 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레 한파가 시작되면서 서해상에서는 다시 강한 눈구름대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오면서 이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 건데요. 이 한반도 겨울철에 발생하는 강설 유형 중에 대표적인 강설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눈구름, 그러니까 해상에서 발달하는 눈구름은 또 특징적인 게 이 지속적으로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눈구름이 끊임없이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파가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이 제주와 호남 서해안 그리고 충청 서해안,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동파 사고인데요. 이번 주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파 사고 대비 방법 따로 있을까요? 네, 보통 동파 사고는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 위험이 커집니다. 이 추위에 또 동파까지 되면 물을 못 쓰게 되면서 참 크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찬 공기가 이 수도관에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계량기함에 이 단열재 이 비닐 스티로폼을 채워 넣으면 좋겠고 또 헌옷이나 천 같은 것으로 수도관을 감싸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자칫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감쌌을 경우에는 오히려 얼어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 계량기함에 비닐 같은 것으로 덧붙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서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게 동파에 상당히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네. 이 뜨거운 물을 한 번에 붓기보다는 이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얼었다고 해서 이 자칫 이 펄펄 끓는 물을 부었을 경우에는 열 팽창이 되면서 수도관이 되레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또 토치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한파 길면 1월 중순까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인데 이 동파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불편한 일 없도록 미리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강추위와 폭설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